드라마 보면 상선영감 하면서 항상 그 정보의 핵심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상선이 사실 두 분이에요. 두 분. 한 분은 임금 옆에서 네가 연기를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분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주방 가 있어. 아, 그러시군요. 선자가 음식 선자입니다. 임금의 음식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광해군 일기를 보면 잡채를 많이 만들어서 바친 신하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고요? 이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잡채를 정말 잘 만들어서 광해군이 이충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충이 들어오느냐, 이번에는 무슨 음식을 가져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충만 보면 그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침이 군침이 돌고. 그런데 그 이충이 가장 잘했던 요리가 잡채예요. 벼슬을 내립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벼슬을 내렸다고 세속에는 이제 퍼져 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한 플러스 점수는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호조 판서가 어떤 권력보다는 굉장히 뭔가 실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긴 한데 이 호조 판서 자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판서를 상서라 그랬잖아요. 잡채 상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잡채 장관. 저분 잡채 장관이야. 저도 쩝쩝 박사 소리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효순이라는 분은 더덕 요리를 많이 만들어서 저분은 더덕 총리야. 더덕 총리. 좌회전까지 갔었거든요. 뭔가 기분 나빠.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었는데 다만 이제 이때 잡채는 당연히 당면은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소하고 약간의 고기를 묻혀내는 것이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네요. 그 밖에도 저희 에디터가 맛잘할 왕들을 몇 명 더 뽑아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조. 우리 이제 영조가 고추장을 좋아했는데 놀랍게도 영조에게 처음 고추장을 소개한 사람이 사도세자. 그렇죠. 아버지에게 고추장을 알려드렸고. 요게 이제 밥맛이 없을 때. 영조는 그렇게 물 말아서 밥을 많이 먹어. 물 말았어? 밥맛 없을 때 근데 물 마르는 게 정석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고추장하고 풋고추 하나 있으면 끄떡 없잖아요. 그쵸. 이 맛을 깨우쳤군요.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 고추장과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영조 때 기록으로. 영조. 요 기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시광도 있습니다. 바로 고종인데요. 고종은 밤늦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 새벽 3시쯤 잠들었다고 합니다. 야식으로 즐겨 먹은 음식은 냉면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고종은 말년에 소화불량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100%라고 봅니다. 네, 냉면은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냉면이 이제 고종이 많이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그 냉면이 뭐야? 특히 이제 이게 그 이북 음식이잖아요. 평안도 함경도 쪽에서 많이 드시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이제 고종께서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냉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행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게 이제 겨울 음식이잖아요. 1900년 전후에 제빙기가 들어옵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아타요. 살살출 가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냉면을 여름 음식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평안도나 함경도 분들은 무슨 얘기야, 냉면은 겨울 음식이지. 그 동치미 한 얼음에다가 국수 쫙 말아가지고. 그 궁중 요리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성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선묘조제 제경수연도라는 풍속화를 보면 그 성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유튜브에 띄워드린 그림에 동그라미로 이제 쳐놓은 사람들이 이제 다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불을 지핀다거나 음식을 차린다거나 음식을 나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각색장 밑에서 일을 하는 또는 각색장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 그림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선묘조 제제 경수연도라고 하거든요. 선조 임금 시절에 여러 재상들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나라에서 요리사를 파견해 줍니다. 여러 대신들의 어머니의 일종의 그러니까 그 경축연이니까 약간 어버이날 느낌.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요리사를 파견하마. 그래서 파견된 요리사들이 아까 그 그림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이고 그분들이 요리를 하고 있고 이제 나르고 그다음에 안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 드셨어? 그럼 이제 또 다음 요리 들어가고 요 그림을 묘사해 놓은 것. 지금 출장 요리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파견한 요리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경국대전에 따르면 수락관에 있던 남녀의 비율이 14.2대 1. 아, 정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특히 이제 세종 때는 수락관에 출입 대전노비 388명 가운데 단 12명을 빼고는 모두 남성이었다고. 진짜 극강의 남초 직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요리의 특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피를 보지 않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고기를 물건으로 생각하지만 요리사들은 생명에서 물건으로 바뀌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남성들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트에서 장 좀 한번 보고 올라면 차가 바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도착을 해도 낑낑거리면서 오늘 일은 다 했어. 그렇지. 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거를 장바구니 들고 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요리 재료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나물 다듬고 나면은 한 줌밖에 안 남아요. 그거 다 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한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전완근. 그렇죠. 그리고 물 끓이고 뭐 하는 것들이 엄청난 어떤 근력과 그다음에 지구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게 남성들에게 적절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숙소들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임금님 제가 이번에 요리 맛있는 거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숙소는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총괄할 매니저가 필요하죠. 이분들이 수락관 상궁이고요. 이 수락관 상궁들을 보조하는 분들이 수락관 나인들이 됩니다. 장금이도 나인.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 숙소가 없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지만 기본적으로 요리는 할 줄 알아야 돼. 굉장히 탁월하게 할 줄 아는 분들이 나인인데 기본적인 음식은 숙수들이 하고 보통은 차리고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상궁 나인이고 그러니까 역할로 보면 9대1 정도? 숙수가 9. 그다음에 이제 상궁 1인데 문제는 이 음식이 만약에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에게 간다. 이거는 국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관리 품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하는 사람은 또 별도로 있어요. 뭐 직함이 있나요? 내시부에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종 이품의 상선이라고 하거든요. 상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 상선 영감에서 상선이 맨날 이렇게 음침한 눈으로 장항선 배우 막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왕의 남자에서 보면은 네가 좀 연기를 하느냐 뭐 이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모든 드라마의 상선이 항상 그 정보의 핵심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상선이 사실 두 분이에요. 두 분. 한 분은 임금 옆에서 네가 연기를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분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주방 가 있어. 그러시군요. 선자가 음식 선자입니다. 임금의 음식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상선이고요. 현장의 매니저는 상궁이고 요리를 직접 하는 사람은 숙수고. 요 메커니즘으로 궁궐의 요리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유명한 궁중요리사 혹시 알아둘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관노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로서 요리를 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의외로 조선 태조 때 이인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태조 때. 이 이인수라는 사람이 음식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태조가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전쟁터에 이분을 항상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인수가 밥을 해주어야 이제 먹을 수 있었던. 태조의 필승 비결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밥심. 이제 당연히 건국을 하고 나서 왕이 됐는데 아직 이때 숙수제도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다른 관직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신하들이 보니까 글을 할 줄을 알아. 신분이 높아. 정치도 안 해. 그리고 이 이인수라는 분이 맨날 심심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음식 안 할 때 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밖에 나가서 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빌미가 돼서 탄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태조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나 밥 해주는 일이야. 딸은 뭐 정치를 못하고 논다고 탄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이인수 얘기하지 마. 왕의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인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선 초기에 이인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남성 요리사 계보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중국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세종 때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선 초기까지 명나라에서 공여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공여 중에 궁녀를 보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궁녀를 보내라는 요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요리를 잘하는 궁녀를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조정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무릇 요리란 네. 남자가 하는 것인데. 네. 아, 궁녀를 어찌 보낸단 어찌 말이냐. 궁녀를 보냅니까? 만약에 궁녀를 보내서 요리를 잘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나라의 큰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논의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지만 네. 이런 논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연금까지만 하더라도 네. 너무나 당연하게 요리는 남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녀 보내라고 했을 때 당황을 했다. 네네네.